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은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 합니다. 고급 실버타운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급스러운 편안함과 고급스러운 서비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만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느낀 건 그저 고급스러운 외관 뒤에 감춰진 다양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브런치 카페에서 한 장의 표지가 없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무척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도 이곳에 자주 와요.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여행을 즐기며 세상을 여행하던 중 부자였지만 심신이 지칠 때가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돌아가셨고 그녀는 혼자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이곳이 제게는 특별한 곳인 거예요. 이곳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었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얼마나 풍부한 삶을 살아온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이라는 곳은 그녀에게는 단순한 고급스러움을 넘어서서 삶의 경험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그녀와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기쁜 미소로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와 관심사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추억까지 말이죠. 그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각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삶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며 매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고급 실버타운에서 단순히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이라는 곳은 단지 외적인 풍족함을 넘어서서 진정한 소중함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이제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할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편안하고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의 경험이 사실은 그렇게 고상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급한 외관 뒤에는 서로 다른 배경과 문제들을 안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와 아픔을 지니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사실은 단순한 외적인 편안함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과 문제들이 겉돌지 않고 깊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다. 그는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로 이루어진 20평형을 골랐다.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약 5억 3,400만 원을 지불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169만 원씩 냈다. 바다로 산으로.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다. 히라노 씨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다. 그녀는 유명 라이브 하우스를 설립한 록 음악 전문가다. 록 음악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공통 화제나 관심사를 찾았지만 한국 트로트 듣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내가 왕년에 해외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5만 명이었어. 아들이 둘인데 서울대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다. 태평양이 내다 보이는 노천 욕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약 11억 6천만 원이나 내고 입주했는데 집사람이 도시에서 살겠다며 혼자 가버렸네. 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로 나가겠다며 근처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돈 많은 외지인이 여기 왜 왔냐고 하면서 말이죠. 에잉 저런 사람들은 타운에나 있지 왜 마을까지 내려오는 거야? 라는 말을 듣기 마련이었죠. 그녀는 할 수 없이 자기가 온 실버타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실버타운이 안락한 곳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있는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굳이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교훈을 얻었죠. 또 다른 이야기는 80대의 실버타운에 들어간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에 들어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이쿠. 이때 경호원들이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말투는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마치 못할 일을 했다는 것처럼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야 할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서 겪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느낌은 마치 물건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사람이 아닌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물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자 안락하고 편안해 보이던 실버타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돈과 사람의 기운을 먹는 귀신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는가? 에 대해서 말이죠.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에 들어오기 전에 손주들과 자식들이 집에 시끌벅적하게 있던 추석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급진 실버타운보다 추석 명절의 낡은 고향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사람은 모여서 살 때,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요. 사실은 인생을 사는 것이 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도요. 행복은 어쩌면 아주 가까이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추석 명절처럼요. 할아버지는 당장 자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태우가 바쁘니? 아닙니다. 아버지, 어떤 일로 전화를 주신 건가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실버타운에서 답답해서 나가고 싶다.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가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아들 태우기는 대답했다. 잘 생각하셨어요. 본가에 계신 게 찾아뵙기도 편하고 저도 좋아요. 태우기는 이어서 대답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집에서 보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길로 고급 실버타운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돈을 다시 물어내야 했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급진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이상 복지 알려주는 청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서는 돈 모양 로고를 클릭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